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오늘 바로 앵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답답하죠? 답보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2분기 코스피 수익률은 무려 24%의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2001년 4분기에는 45%, 다음 화면 보시죠. 2002년 1분기에는 29%, 2003년 2분기에는 25%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역대급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주가는 앞서 보신 차트처럼 숨을 멈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 시즌, 연준 정책 불확실성, 관세 변수, 그리고 엔화 강세,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통상 강세장에서는 그래도 2번 이상의 상승 사이클이 있어 왔습니다. 한번 크게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숨고르기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올라타는 두 번째 랠리. 이렇게 과거 차트를 보면 이런 흐름이 반복됐고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2001년은 3차 랠리까지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조정기의 폭은 얼마나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보통 조정기에는 직전 고점 대비 최소 5%,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7%의 조정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현재 지수에 대입해보면 3,050포인트에서 2,930포인트가 1차 조정 구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즉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구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2차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 시장이 크게 오를 때는 적어도 3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는 작동했습니다. 바로 이익, 혹은 환율, 혹은 주주 친화 정책. 오늘은 이 3가지 키워드가 각각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익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2021년, 이익은 243조 원, 그리고 순이익은 90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가도 같이 정점을 찍었고요. 올해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288조 원, 그리고 순이익은 206조 원, 둘 다 사상 최고치 경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 측면에서 보자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신기록 모드로 갈 연료를 확보해 두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익이 늘어도 관세 리스크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원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고 이익률 하락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원가와 수익성은 역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문제가 된다면 가격의 전가력이 높아서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물량 변화에 그래도 덜 민감한 기업이 시장에서 부각되곤 하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여기 나온 종목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전력,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입니다. 코스피가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을 받았던 과거 시기에는 대개 원화 강세가 배경이었습니다. 즉 달러당 원화 환율이 내려갈수록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활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이 급등하던 올해 상반기에도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죠. 즉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원화 강세가 나타나던 시기에 그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미국의 시중금리와 달러당 원화 가격, 이 환율 동반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 미디어, 철강, 보험, 건설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나증권은 여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낮으면서 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가 있는 기업들을 같이 꼽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등이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를 조율 중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배당 성향 35% 이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실현 기대가 시장에 좀 깔려 있습니다.
2024년 자사주 매입 금액은 17조 원, 그 전년 대비 46% 늘은 바 있습니다. 소각 비율도 2022년 36%에서 24년 68%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저 끝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좀 아쉽습니다. 23%로 중국과 일본의 37%에서 한 38% 이런 수준보다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죠. 만약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면 그럼 어떤 기업이 유리하게 될까요?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이 높고 배당 성향은 낮으며 지배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서 의사결정이 빠른 기업들이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한국전력, HD 한국조선해양, 삼성 SDS, LIG 넥스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익, 환율, 주주 친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작동해도 시장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지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다음 랠리에서의 대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시장은 답보 상태입니다. 하지만 멈춘 게 아니라 숨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2차 상승의 연료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익일까요? 환율일까요? 아니면 주주 친화일까요? 어떤 시나리오든 지금의 조정이 단지 불안인지 다음 발판인지 곧 드러날 예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